안녕하세요. 저는 각별이고요. 50만 유튜버예요. 각별은 모르지만 유튜버 장비 혹은 장비 소개 키워드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50만 유튜버고요. 코딩을 통해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콘텐츠를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 작업은 인텔리제이를 이용한 자바나 코틀린 코딩,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서버 열기, 게임 영상 무손실 녹화, 그리고 어도비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서 영상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제 작업실이자 창고이자 찜질방인 방입니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열기가 무시무시해서 겨울에는 보일러를 안 틀어도 되는 방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는 방음 커튼입니다. 원래는 방음 부스를 설치해서 윗집 아랫집 민폐를 안 끼치게 해야 되는데 방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저렇게 방음 커튼으로 땜빵을 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그 커튼 행거 같은 거는 원래 커튼을 다는 용도가 아니고요, 왕자 행거인데 그거를 어떻게 따로 필요한 부품만 빼가지고 저렇게 커튼 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로 제 장비 중에서 제일 비싼 본체입니다. 일단 케이스는 펜텍에서 나온 P600S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는 리안리에서 나온 짱짱 비싼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리안리는 걔네 종특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부품 하나 갈라 하면 거의 컴퓨터를 반 내장을 드러내야 되다시피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뚜껑만 열면 부품을 갈 수 있는 제품이 있나 없나 찾아보다가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얘네는 그냥 이렇게 뚜껑만 딱 따면 부품을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CPU는 AMD에서 나온 5950X 16코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렌더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CPU를 비싼 걸 산 거는 핑계고요. 그냥 사고 싶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거는 램 영상에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64GB 3800MHz 흑우 XMP 램이 들어가 있고요. 메인보드는 2년 전에 제가 AMD 시스템으로 바꿀 때 산 건데 어로스 익스트림 X570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인텔을 썼어요. 인텔 빠돌이여가지고 8세대 8700K 제품인가? 그거의 흑우 에디션이 8086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렌더링 속도가 너무 안 나와서 AMD로 갈아탔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요거 순행 쿨러는 그 제가 컴퓨터 처음 조립 영상에서 사용하던 그 쿨러입니다. NGXT X7이 아직도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망의 RTX 3090 FE 에디션, 제일 비싼 그래픽카드 중 하나죠. 원래는 3080을 사고 싶었는데 바로 품절이 떠버리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3090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11번가에서 리더스 시스템인가? 거기에 아침 10시에 딱 열려요. 거기서 선착순으로 구매에 성공했던 제품입니다. 근데 20%도 사용을 안 하는데 아무래도 마인크래프트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아래는 에버미디어 4K 라이브 캡처보드가 들어있고요. 이거 스위치 방송하려고 샀는데 딱 한 번 했어요. 아직 본전도 못 뽑았어요. 그리고 파워는 시소닉 프라임 티타늄 1000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요즘 죽으려고 그러는지 팬이 막 덜덜덜거려. 아무래도 커세어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커세어는 팬이 좀 조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는 김에 확실하게 돈질을 하자 해가지고 팬도 전부 다 녹투화 팬으로 교체한 상태입니다. SSD는 여기서 안 보이는데 저기 방열판 뒤에 있거든요. 저 방열판 뒤에 980 프로, 970 프로, 980 프로 각각 1테라씩 들어가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게임 방송하는데 이 정도의 PC가 필요하냐고 물으시면은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사고 싶어서 산 거고요. 저는 후구입니다. 두 번째는 서버 컴퓨터예요. 제가 아무래도 마인크래프트 유튜버다 보니까 서버를 열 일이 많아요. 시참도 있고 개인 컨텐츠도 있고. 근데 본체가 저렇게 좋은데 서버 컴퓨터를 왜 또 사냐? 아무래도 본체는 방송도 키고 마인크래프트 키고 뭐 서버도 키고 하면은 렉이 걸린다 그래야 되나? 오디오가 밀린다 그래야 되나? 그런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분리를 했습니다. 맞추는 김에 그냥 나도 LED 빵빵한 컴퓨터를 하나 가져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거 스트립도 LED로 사고 펜도 LED로 해서 받고 해봤습니다. 일단 케이스는 좀 최대한 작은 걸 하기 위해서 NGXT에서 나온 H210i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CPU는 AMD에서 나온 5890X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는 5600X를 사고 싶었는데 이 컴퓨터를 살 때는 가격이 무슨 거의 5600X이 40만원, 50만원 이래가지고 에라 몇만원 더 주고 5800X 사자 하고 샀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램 영상에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64GB 램이 박혀 있고요. 메인보드는 아수스 B550i, 그러니까 최대한 작은 메인보드를 채택을 해서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거 쿨러는 절대 돈지랄이 아니고요. 제가 서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온도가 표시되는 NGXT Z53 쿨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2070FE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서버 컴퓨터에 무슨 그래픽카드야 할 수 있는데, 야 이렇게 LED까지 박았는데 이 그래픽카드가 없으면 얼마나 허전하겠니. 근데 이때 또 그래픽카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무슨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펌핑 돼가지고 이거 중고로 구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청주에 파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새벽 3시에 청주로 운전해서 갔다가 55만원에 사온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리고 파워는 저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커세어 SF750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작은 컴퓨터가 필요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작은 파워에는 커세어 게 있고 쿨러 마스터 게 있어요. 근데 쿨러 마스터 것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그거는 좀 상당히 많이 시끄럽습니다. 커세어는 그에 비해서 거의 소리가 없는 편이고요.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커세어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작업 때문에 CPU를 고민 중이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프리미어 프로 렌더링 속도를 비교해 볼게요. 프리미어 버전은 15.2, 원본 영상은 5시간, 편집본은 20분 정도인 프로젝트를 본체 5950X, 서버 5800X, 그램 1165G 이렇게 3개 장치에서 각각 렌더링 해볼 텐데요. 그램이 좀 뜬금없긴 한데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니터. 여기는 LG에서 나온 38GL950G라는 모델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LG 거 27GL750이라는 모니터입니다. 두 개 다 144를 지원을 하고, 왼쪽 모델 같은 경우에는 G-Sync도 달려있대요. 그래서 게이밍에 더 좋다고 하는데 저는 코딩만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38G950G 모델은 제가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너무너무 주문이 많이 밀려가지고 거의 6개월 뒤에나 받은 제품입니다. 이거 모니터 비율 때문에 제가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들을 사용하다가 또 그 기변병이 와가지고 얘네들을 다 다시 들어왔던 박스에다 넣고 여기 4K 144, 4K 144 모니터를 뒀었어요. 근데 4K는 아무래도 16대 9잖아요, 비율이. 이 모니터가 같다 보니까 창을 많아봤자 4개밖에 못 띄우더라고요. 그 이상 하면 막 찌그러지고 그런데, 얘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비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나 들어가요. 오히려 이게 작업 성능에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다시 꺼내고 그 모니터들은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8GL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어요. 뭐 뒤에서 팬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헤드셋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잘 들리진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정도의 소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배치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한 모니터 암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모니터 암은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아마존 베이직이라는 암이에요. 이거를 2팩짜리를 사서 2개의 모니터에 다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꽤 튼튼해서 이 38인치 모니터가 꽤 무거운데도 잘 버티더라고요. 혹시 38GL의 모니터 암 물리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서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모니터인데 원래는 닌텐도 스위치 물려가지고 크게 보려고 산 제품이거든요. 근데 닌텐도 스위치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서버컴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QCT 그랜뷰라는 제품이고요. 지금은 단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은 키보드 마우스입니다. 키보드가 좀 많죠? 우선 본체에서 사용하는 키보드들입니다. 일단 여기는 해피해킹 프로페셔널 하이브리드 타입 S라는 키보드고요. 일본에서 나오고 배열이 굉장히 독특하죠. 여기 컨트롤도 없고 위에 뭐 F1, F2 이런 것도 없고 여기 방향키도 없습니다. 심지어 ESC도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어. 원래 정상적인 키보드를 보자면 ESC가 위에, 여기 F키들, 방향키, 뭐 이렇게 뭐 홈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이렇게 있죠. 근데 얘는 그런 거 다 없고 요 안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쓰기는 굉장히 괴랄한데, 제가 이 키보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정상적인 키보드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손목 터널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덜 움직일 만한 키보드가 없나 해서 찾아보다가 해피해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해보니까 손목 터널이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넘버 패드인데
굉장히 변태 같죠? 너브패드는 원래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 따로 사가지고 붙여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제가 편집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편집을 할 때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뭐 클립을 움직이거나 뭐 클릭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수치를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마우스에서 손을 떼서 오른쪽에 있는 넘버패드를 조작한 다음에 다시 마우스로 돌아가거나, 마우스는 손에 그대로 있고 왼손에서 작업하던 손이 오른쪽 넘버패드로 가서 조작을 하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이동거리가 많잖아요.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극한의 효율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우스는 그냥 그대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작업을 하다가 넘버패드 왼손, 마우스는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키보드는 레오폴드에서 나온 스웨디시 화이트 750 모식인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찾으면 나와요. 요거는 게임할 때 방향키 사용하려고 산 키보드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살 때 이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쁜 키보드에다가 이쁜 키캡 사가지고 끼워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서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키보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해피해킹이에요. 사실 이 해피해킹보다 얘를 먼저 받았어요. 요거는 얼마 전에 제 컴퓨터를 사가 주신 유라님께서 일본에 여행 가셨을 때 사다 주신 키보드예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수량의 상품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우스하고 마우스 패드인데, 이 마우스 패드가 무선 충전 패드예요. 요거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로지텍에서 나온 G703이라는 모델이고요. 이게 마우스 선이 여기 앞에 있으면 계속 걸려가지고 이게 당길 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선 충전 있는 거 없나 해서 찾아보니까 요 파워 플레이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쓴 지 한 4년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장 안 나요. 원래는 G703 말고 903도 사용을 했는데 903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그래서 손이 아파가지고 703으로 다운그레이드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헤드셋입니다. 로지텍에서 나온 G 프로 X라는 모델이고 무선을 지원을 해요. 요거를 사용하기 전에는 G533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프로 X보다 533이 음질의 해상도가 조금 더 나서 맡깁니다. 신뢰하지 마세요. 무선 헤드셋은 선 걸붙이는 거 귀찮아가지고 샀는데 결국은 충전해야 돼가지고 선이 걸붙이더라고요. 무선 충전 헤드셋은 안 나오나? 이거는 제 백업 솔루션입니다. 영상 작업을 하면은 영상 파일도 생기고 프로젝트 파일도 생기고 그런 결과물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용량이 크니까 다른 저장소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유튜버 분들은 나스라는 웹하드? 웹클라우드 같은 거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구축까지는 너무 귀찮고 그냥 외장하드처럼 사용하고 싶다 해가지고 테라마스터에서 나온 나스가 아닌 다스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영상 편집용이라서 뭐 조금 더 빠르다고 하겠는데 전 잘 모르겠네요. 안정성으로 조금 비싼 걸 샀습니다. 요 안에 두 개의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고, 요 두 개의 하드디스크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중인 거죠. 그리고 저 안에다 영상을 다 넣으면은 여기 이건 하드디스크 케이스인데 이렇게 백업을 해줍니다. 여기는 제가 이때까지 작업했던 거 복제본이고요. 밑에는 공룡이 겁니다. 인질이에요. 가끔 요거 부순다고 하면은 잘해줍니다.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는 울트라스타 WD에서 나온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WD 게 아니고 원래 다른 회사 거였는데 WD가 인수를 했어요. 상당히 안정성이 높은 하드디스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의 안정성이 높아서 그런지 소리가 상당히 시끄러워요. 이거 제가 8TB 넷팩, 그러니까 84, 32, 32TB를
이거 12월 달에 내가 샀나? 64만 원 주고 샀는데 무슨 비트코인이 하드디스크를 이용하는 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96만 원이 됐더라고요. 미리 사두길 정말 잘한 것 같아. 그 다음은 제가 사용하는 오디오 장비들이에요. 저거는 마이크고 아스톤에서 나온 스피릿이라는 마이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쉴드하고 숑 마운트도 다 아스톤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요거 스탠드라 그러나요? 마이크 스탠드는 PSA1이라고 상당히 편합니다. 보시면은 저가형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다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비싼 값을 하는 건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넣어도 그 자리에 고정이 됐더라고요.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노란 케이블은 주황색인가? 이름이 반담 케이블이라는 걸 거예요. 요 마이크하고 저 뒤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스파르탄 큐라는 거예요. 요 마이크의 신호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스파르탄 큐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능은 많이 없어요. 그냥 볼륨 조절 그 정도가 끝이야. 근데 저거 말고 막 오디오 음색 조절하고 어떤 미세한 조정하는 것들은 제가 귀찮아서 안 하고 그냥 바로 되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야 U5라는 제품인데 외장 오디오 카드입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영상을 녹화할 때 오디오를 트랙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튜버면은 4차 산업이니까 이런 인터넷 관련 일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캣6를 지원하는 랜선 100m! 이걸 내가 지금도 왜 샀는지 이해가 안 돼요. 미친놈인가봐 이거. 랜선 팝니다. 이거 몇만 원 주고 샀는데 아직 30cm도 안 쓴 듯. 아씨. 그리고 계속 배경을 담당해주던 책상이 있습니다. 이 책상은 데스커에서 나온 책상이고 높낮이 조절은 되지 않아요. 이신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뭐 쓸만합니다. 좋아요. 뒤에 선 정리하는 탭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의자입니다. 의자에 제가 진짜 큰 투자를 했어요. 진짜 카드 내역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긴 했지만 만족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먼 밀러 에어론이라는 의자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낙타 힘줄로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던 의자였죠. 제가 이 의자를 먼저 산 거는 아니고 예전에 정영준을 먼저 사줬었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얘가 나랑 방송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줬는데 효과가 꽤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공룡이처럼 허리가 아작나지 않기 위해 먼저 허리에 투자를 해줬습니다. 일단 요 아래가 메쉬라 엉땀이 안 차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닌텐도 스위치 뭐 조이콘이 있고, 요거는 06이에요. 아수스에서 나온 젠 와이파이라는 06인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지 마세요. 개구려요.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 요거 하나 사면은 40만원, 두 개 사면은 7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대에 비해서 신호도 너무 약하고 그리고 제품 퀄리티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요 위에 보이는 요 덮개가 하나가 아니고 스티커예요. 요 위에 있는 게. 근데 전자제품 특성상 많이 사용하면 열을 받게 되는데 열을 받으면 이 스티커가 막 일어납니다. 아, 꼴 보기 싫어. 여기까지 마인크래프트가 주 컨텐츠인 50만 유튜버의 장비 소개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는 추천드릴 만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너무 후구 에디션이기도 하고 저는 전자기기를 좋아해서 이만큼 투자를 한 건데 여기에 딱히 가성비가 어울리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추천해드릴 만한 거는 요거 무선 마우스 충전 패드하고 무선 마우스, 요게 상당히 편하고요. 제가 여기서 소개는 안 드렸지만 No, God, please, no, no. 이 충전형 전동 드라이버, 이거 너무 편합니다. 이거 사세요. 다른 거보다 이게 최고야. 너무 편해. 그리고 이 친구는 태국에서 사온 나무 개구리입니다. 여기는 개구리 우는 소리가 나요. 태국 가서 제품 사려고 봤더니 태국 인자 안 파고 무슨 중국인지를 팔더라.